엄마, 결혼식장 대강 결정됐어요. 여기 어때요? 이게 여기 감당 가능한 곳이니? 처가댁에 하객도 많고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일정 금액 밑으로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엄마, 솔직히 결혼은 두 집안이 같이 치르는 거잖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저도 엄마한테 집 해달라고는 안 해요. 엄마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요즘엔 가게도 정 같지가 않아.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은 주셔야죠. 엄마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가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누나들한테라도 부탁해 보시든지요. 누나들은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라면서요. 무슨 3억이야? 은행 잔고에 3천도 없다. 그 3억 안에 엄마 드릴 혼수 예단 한복값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내시면 저희도 엄마 결혼식에 모시기 힘들지 않겠어요? 받아가시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으셔야죠. 그 순간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남편의 복사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남편의 언어와 시선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차갑게 식혀졌습니다. 남편이 통장 장부와 함께 영순 씨를 휘두르던 눈빛, 교통비까지 적으며 따지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겹쳐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잘 됐어. 나도 그런 결혼식 가기 싫어. 그럼 이제 서로 아는 사이 아닌 걸로 하자. 서울엔 아직 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창문 틈 사이로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며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중반의 박영순 씨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산책하듯 조금 걷고 나면 영순 씨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소중한 분식집이 있습니다. 밀가루 익는 냄새, 튀김 기름의 묵직한 기운, 국물 우려낸 멸치 향기까지 이 모든 냄새들이 쌓이고 겹쳐져 지금의 가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분식집을 꽤 오래 운영한 영순 씨도 사실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 넘어 산, 마을버스가 하루 2번 오가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죠. 영순 씨는 그 동네 어르신의 소개로 어린 나이에 맞선인 줄도 모르고 얼굴 한 번 본 남편에게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신랑은 군인이었습니다. 단단한 어깨, 남들이 보기엔 멋들어진 신랑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들이 보기엔 말이죠. 결혼과 동시에 종갓집 같은 살림이 주어졌습니다. 시댁은 큰 집도 종가도 아니면서 가부장제의 기운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좀 소심한 편에 속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감히 시댁에 대들 수 있었겠습니까? 시댁 일은 물론 농사와 살림까지 전부 영순 씨 몫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여자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큰딸이 태어났을 때는 딸이라는 말을 듣고는 애 한 번 안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태어났을 때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아들이 태어난 날에야 비로소 표정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만 유독 애착을 보였습니다. 아들이어야 우리 집 계보가 이어지는 거지. 어쩌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누워 있으면 가장 먼저 의심받은 건 영순 씨였습니다. 애가 저렇게 헐떡이는데 뭘 먹였길래 저 모양이야. 무엇을 잘못 먹였는지, 집안 온도는 맞췄는지, 집안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으면서 이럴 때만 시시콜콜 참견이었죠. 반면 두 딸이 아플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자애들은 원래 좀 약하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자식들이 싸우면 이유를 따지기보다 아들을 먼저 감쌌습니다. 딸들이 울고 있어도 아들의 입장부터 들으려 했습니다. 아빠, 경민이가 먼저 때렸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애가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맨날 오빠 편만 들어? 엄마, 아빠 너무해. 이런 차별은 반복됐습니다. 딸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식들 모두가 소중했는데 딸들도 잘 챙겨달라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와 핀잔뿐이었습니다. 딸 자식한테 너무 정 주지 마라. 시집 가면 남이다. 가끔은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에 혼자 마당에 나가 울었습니다. 눈물은 조용했고 울음은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님편은 큰 소리 떵떵 치는 것 치곤 월급을 그리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세 자식 키워야 하니 남편의 월급으로 살림만 해선 아이들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떡을 쪘고 장날이면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았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기 위해 일터를 옮겨 다녔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땐 시내 음식점에서 그릇 닦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남편은 정년을 채운 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해대면서 말리는 영순 씨의 말은 듣지도 않더니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많았지만 보내는 순간만큼은 미움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엔 시댁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더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영순 씨가 저축한 돈과 남편이 남긴 재산을 들고 곧장 서울로 올라왔고 연고 하나 없는 동네에서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끝을 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저녁 딸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처음으로 조금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눈치 안 볼 거야. 엄마, 그 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서울 오길 100번 잘했어.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동안 구박만 받고 살아서 그런가 대부분의 일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음식 솜씨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작은 포장마차 하나 빌려서 떡볶이만 팔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서 있는 손님에게 휴지라도 내미는 그런 따뜻한 분식집이었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튀김, 순대, 김밥까지 메뉴가 늘어갔습니다. 매일 반죽을 새로 하고 튀김은 바로 튀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는 점점 커졌고 장사는 아름아름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는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큰딸은 그동안 간호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딸 모두 자기 길 잘 찾아가는 모습이 참 대견했지만 자식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은 그 머리가 참 비상했습니다. 어렸을 때 남편 덕에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아들은 서울에서도 명망 높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지금은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경민이는 진짜 잽싸게 컸다. 요령도 좋고 머리도 좋고. 엄마한테만 좀 더 자주 전화하면 금상첨화지. 그래도 어버이날엔 꽃도 보낸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자상해. 아들은 바빠서 그런가 직접 얼굴을 볼 날은 적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연락 한 통 정도는 주고 어버이날엔 간혹 꽃이라도 보냈습니다. 표현은 못해도 자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 모두 아직 결혼 소식이 없는 게 좀 속상할 따름입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이르다 쳐도 큰딸은 혼기가 슬슬 지난 무렵인 터라 안 그래도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더 늦기 전에 가정 꾸려야 하지 않겠니? 엄마처럼 혼자 늙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 난 혼자서도 안 외로워. 나 하나 챙기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가정을 꾸려? 엄마, 가족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제일 잘 알 거면서 뭘. 딸들은 서스럼 없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애들이었고
처음엔 그 말들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서서히 이해하는 중입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퍼지던 어느 날 가게 앞 골목을 지나던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조곤조곤한 말투의 남자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라며 오래된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에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동네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랑 용돈 모아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문득 생각이 나서 와봤더니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데 제 이야기랑 같이 유튜브에 가게를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일이었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더더욱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같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장님, 촬영하시고 더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아, 여기 나만의 맛집이었는데. 방송 나가면 손님들 많아지겠네. 큰일이다. 잠시 고민하던 영순 씨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했고 청년은 양해를 구하며 영순 씨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간 청년이 정성스럽게 편집해준 영상은 열흘 뒤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소박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중년 여성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 뜨거운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냄새,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들, 그런 장면들이 따뜻한 배경 음악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가게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넘는 손님이 찾아왔고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 딸에게서도 차례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회진 도는데 병실에서 환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나와서 왜 미리 안 말했어? 그거 보고 바로 다른 쌤들한테도 자랑했어. 대박이야, 엄마. 이분 내가 구독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엄마가 나오네? 엄마 완전 연예인 다 됐네. 엄마 목소리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 엄마, 요즘은 방송보다 이런 유튜브가 오히려 더 인기 많은 거 알아?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서 좋대. 그 말을 듣는 동안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자신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부터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고 왔다 며 인사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열며 사장님 진짜네요 외치는 아이들, 분주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딘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둥실둥실한 기분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명절 때가 아니면 잘 연락 주지도 않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민이구나. 너도 봤구나. 엄마 방송 나온 거. 응. 엄마, 근데 회사 사람들한텐 엄마가 분식집 하신단 말 안 했거든? 혹시 그 영상 내릴 수 있어? 영순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회사 분위기랑 좀 안 맞아서 그래. 괜히 말 나오는 거 싫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너 엄마가 장사하는 거 부끄럽니? 그리고 그걸 내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내리니? 내가 찍으라고 허락한 건데. 됐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뚝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고 영순 씨는 그동안 들떴던 마음이 일시에 축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간 분식집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시장 안쪽 가게 앞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지나가며 일부러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그런 일상이 제법 익숙해질 무렵 막내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요.
조만간 여자친구 인사시켜 드릴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에 영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막내가 오랜만에 먼저 소식을 들고 전화를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더욱이 결혼이라니 이제 정말 다 키웠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민이가 밥 한 번 먹자고 하더라.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한다네. 진짜? 갑자기? 와, 엄마, 옷 사러 가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면 안 돼. 그래? 그럼 경이 너가 옷 좀 골라줘. 너네 언니한테도 한번 연락해봐. 이참에 셋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 언니? 언니는 스케줄 안 맞지 않을까? 한번 물어볼게. 며칠 뒤 작은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큰딸은 간호사다 보니 근무 스케줄이 맞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고 작은 딸을 통해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딸들이 뭉쳐서 영순 씨 옷을 사주려고 한 듯 했죠. 딸들의 마음이 모여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날도 오고 영순 씨는 매일 요즘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톤이 얼굴에 잘 받네. 가격은 좀 나가는데. 엄마는 오늘 가격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만 결정해. 무조건. 어휴, 얘는. 그래, 그거 괜찮다. 영순 씨는 모처럼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머리는 짧게 다듬고 파마도 자연스럽게 말아달라고 요청했죠. 약속 당일날 딸들이 사준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본 순간 자신이 보기에도 꽤 괜찮아서 저절로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명동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미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레스토랑 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막내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민아, 여기다. 엄마, 잠깐만.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 이상한 스카프라도 좀 빼봐. 가방은 이게 뭐야? 코트 안에 넣고 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말끝을 흐렸지만 눈빛은 조급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긴 엄마 같은 분들 많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계셔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딸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고른 옷, 작은 딸이 골라준 블라우스,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머리, 그 모든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도리를 조용히 풀어 가방에 넣고 천천히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을 다잡으며 입구를 지나자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는 이미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구 쪽에서 어떤 아가씨가 아들을 보며 웃으면서 들어오더군요. 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시선도 말투도 가지런한 게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아가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영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상대는 먼저 물수건을 챙겨주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음식도 함께 골랐습니다. 공손한 태도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경민은 연신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피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봤죠. 그 아가씨가 자리한 순간부터 영순 씨를 한 번도 살피지 않더군요. 영순 씨가 어색해하지는 않을지, 자기 여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무렵 아들의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유튜브 영상 봤어요. 분식집이 정말 정겹고 따뜻하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들려도 될까요? 아휴, 아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냥 동네 골목에 있는 허술한 곳이에요. 그래도 언제든 환영해요. 그런데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가게도 조만간 쉬실 거야. 영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게 일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쉴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아들이 멋대로 말하고 있는 거였죠. 그 순간 기억 저편에서 아들이 유튜브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엄마가 분식집을 한다는 게 여자친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부터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영순 씨도 급격히 말수가 줄자 대화도 길게 이어지지 않고 끊기기를 반복했고 포크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비싼 음식 맛도 입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셋은 레스토랑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거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 엄마 같은 분들 없다.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감을 만난 후 영순 씨는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속상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자랑스러워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듯한 그 눈빛이 더 가슴 아팠죠. 그날 이후로 영순 씨는 응당 부모라면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식집 수입과 저축 통장을 다시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지난 몇 년간 모은 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달 남는 금액, 새벽마다 팔린 떡볶이 수량, 방앗간에서 받은 잔돈까지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얼마를 보탤 수 있을지, 그 돈이 그 아이가 생각하는 체면에 맞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일은 어느새 하루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자꾸 무거워졌고 마음속에서는 한숨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무렵 밥을 해도 입맛이 없고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하루는 큰딸과 작은딸이 함께 집에 들렀다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진짜야. 엄마 요새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그냥 요즘 날이 덥고 그래서 그런 거지. 영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거 경민이 장가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네. 그 얘기 나오니까 눈 피하잖아. 엄마, 우리한텐 말해도 돼. 숨기지 말고. 한참 망설이다가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경민이 결혼 자금 좀 보태야 할 것 같아서 돈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네. 순간 큰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걔는 그 대단한 대기업 다니면서 왜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얘는 누가 경민이가 달라 그랬댔어? 그냥 내가 신경 쓰여서 그러지. 그 아가씨 만나보니까 잘 사는 지방 같더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영순 씨는 아주 큰 결심을 한 듯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 시집 갈 때 쓰라고 각각 3천만 원씩 줬었잖니. 혹시 그 돈 좀 일단 빌려줄 수 있을까? 급한 불만 끄고 나중에 찬찬히 다시 줄게. 두 딸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몫으로 주신 거잖아. 그때 엄마가 직접 말했어.
결혼하든 안 하든 우리 쓰라고 모은 돈이니까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엄마 너무해. 걘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다 받아먹었잖아. 학원도 걔만 다니고 대학 등록금도 우린 아르바이트해서 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몫으로 받은 돈까지 걔한테 줘야 해? 걔한테도 그냥 3천만 원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냐? 딸들의 반응에 영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간 영순 씨의 부탁이라면 팔 꺾고 나서주던 딸들이었으니 당연히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너희는 동생한테 왜 이리 인색하니? 같은 가족인데 내가 찬찬히 갚는다니까. 그러자 작은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은 가족? 가족끼리는 돈 한 번 빌려주면 못 받는 거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야. 엄마는 아직도 걔를 그렇게 몰라? 우리도 그 돈 잘 불려서 노후 자금 하려고 투자하고 이자 받고 있다고.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고 경민이한테 손 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마음 한켠에서는 딸들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고 있었고 말이 격해지는 상황에 영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섭섭함이 뒤엉킨 채 무심결에 말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너희는 결혼 안 하니까 그 돈 안 쓰잖니? 그 순간 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 딸이 이를 꽉 다물더니 천천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지금껏 우리 줬던 돈도 결국 걔 결혼 자금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럴 거면 왜 줬어? 줬다 뺏는 게 더 기분 나빠. 엄마도 기집애들은 그냥 가족 뒷바라지나 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세 사람은 결국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한 번 본물 터진 서운함은 서로 건드리면 안 될 상처까지 건드리며 어른스럽지 못하게 싸워버리고 말았죠. 딸들이 돌아갈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분명 돈 이야기로 시작된 말다툼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은 건 깊은 후회와 어쩌면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 문을 막 열던 오전, 낯익은 그림자가 문가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아들은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게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든 태블릿을 보여주며 운을 뗐습니다. 엄마, 결혼식장 대강 결정됐어요. 여기 어때요? 태블릿 화면엔 남산 뷰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 떠 있었습니다. 커튼이며 샹들리에 그리고 식장의 꽃 장식까지 사진 속에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대관료가 무시무시할 것 같았죠. 이게 여기 감당 가능한 곳이니? 장모님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요. 처가댁에 하객도 많고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일정 금액 밑으로는 보지도 못했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 영순 씨 어깨가 절로 굽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됐죠. 근데 엄마, 솔직히 결혼은 두 집안이 같이 치르는 거잖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저도 엄마한테 집 해달라고는 안 해요. 엄마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요즘엔 가게도 정 같지가 않아.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은 주셔야죠. 엄마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가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누나들한테라도 부탁해 보시든지요. 누나들은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라면서요. 그 말에 영순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나온 그 3억이라는 숫자에 입이 붙었습니다. 그보다도 딸들에게 한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딸들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 이 아이의 말투와 무엇이 다른가 싶었습니다. 무슨 3억이야. 은행 잔고에 3천도 없다. 그러자 아들이 입을 쩍 벌리고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 아버지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건 다 어쩌시고요? 엄마 그동안 계획도 없이 쓰기만 하신 거예요? 영순 씨는 애초에 자식들에게 재정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둘러대고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아들은 그 정적을 긍정으로 여겼는지 혼잣말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통장을 안 맡겼지.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자주 내뱉던 말, 돈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일과 육아만 하게 만들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아이의 입을 빌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생각엔 내가 평생 쓰지도 않고 돈만 모았어야 하냐? 너네 뒷바라지 하느라 뭐 남은 게 없다. 경미는 피식 웃으며 다시 말을 돌렸습니다. 그 3억 안에 엄마들을 혼수 예단 한복값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내시면 저희도 엄마 결혼식에 모시기 힘들지 않겠어요? 받아가시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으셔야죠. 그 말은 결정타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통장 장부와 함께 영순 씨를 휘두르던 눈빛, 교통비까지 적으며 따지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겹쳐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너 지금 너 아버지 흉내 내는 거냐?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요? 이건 흉내가 아니라 팩트예요. 그 순간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남편의 복사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남편의 언어와 시선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차갑게 식혀졌습니다. 영순 씨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난 얘기 그만하련다. 잘 됐어. 나도 그런 결혼식 가기 싫어. 그럼 이제 서로 아는 사이 아닌 걸로 하자. 영순 씨의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영순 씨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돌아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걸쇠를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납덩이처럼 매달려 있던 한 생애의 무게가 그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가게 뒷문을 잠그고 돌아선 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문득 싸운 뒤로 연락 한 통 없던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들과 그렇게 크게 싸우고 속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대이고 나니 그 미안함이 훨씬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울림 끝에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야,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희 마음도 모르고 또 그놈 편만 들었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고 조용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엄마, 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민이 걔, 우리한테도 전화했었어요. 뭐 대단한 결혼식 한다고 우리 보고도 찬조금 각자 1,000만 원씩 내라는 거 있지? 뭐라고? 너네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고? 나 참, 너네가 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왜 미리 말하지 않고? 괜히 엄마 마음만 쓰이게 왜? 우리가 뭐 개 같은 줄 알아. 영순 씨는 딸들의 깊은 속을 왜 아직도 이렇게 모를까 자책하며 베갯잎을 적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두 딸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딸은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고 큰 딸은 비닐봉지에 맥주 몇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한잔하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 엄마 따끈할 때 먹고 같이 정리해요.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술잔을 들다 말고 몇 번이고 입을 떼다 다시 다물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민이 그놈 때문에 너희랑 그렇게 싸우고 내가 평생 모은 거 다 그놈 주려고 했던 거 너무 다 후회된다. 너네한테 너무 미안해. 작은 딸은 툭 하고 웃었습니다. 엄마, 걘 원래 아빠 복사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엄마가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머리 싹둑 자른 채로 있던 날. 엄마가 깜짝 놀랐었잖아. 그거 걔가 내 머리카락에 껌 뱉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 뒤에 숨었죠. 나 비웃으면서. 고등학생 땐 엄마 아빠 외출하면 우리한테 청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러고 엄마 아빠 오면 청소했다고 자랑하고.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냥 우릴 깔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이 딱 아빠였어요. 영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조금씩 떨리는 어깨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과 다르게 자신은 자식들을 셋 다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딸들도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구김살 없이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항상 움츠려 있었고 아들은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묵은 상처를 꺼내어 닦았습니다. 소리내어 웃고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맥주캔이 비워지고 닭뼈가 그릇에 쌓였습니다. 수십 년 쌓였던 오해와 분노, 침묵이 그날 밤만큼은 시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분식집 주방에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던 낮 2시 무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영순 씨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끊을까 하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누나들 진짜 왜 저래요? 내 인생 망쳤어. 지금 여자친구가 파혼하겠대. 이 집안 여자들은 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들이 일부러 못된 시누이 역할을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예단은 무조건 백화점 정품으로 준비하라 했고 큰딸은 혼수 한복은 꼭 맞춤으로 맞추라고 주문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혼집을 강남으로 알아봤다는 말에 신혼부부 주제에 무슨 강남이냐, 무조건 시댁 근처로 들어오는 게 예의라고 했다는 말에는 영순 씨는 웃음을 참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순 씨도 딸들의 이 유쾌한 복수에 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한테 3억 아끼게 해준 거네?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래된 주소록을 열고 아들의 번호를 천천히 삭제했습니다. 통화 목록까지 비우고 나서야 마음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이건 끝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딸들과 주고받는 단톡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쓸데없는 번호 하나 지웠다. 잘했어요. 옳게 될 뻔한 그 여자도. 나중엔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걸요. 맞아. 우리가 대신 정리해준 거니까. 그날 밤 영순 씨는 창문을 반쯤 열고 잠이 들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천장에는 부드러운 그림자가 출렁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탓하는 마음도 없었고 안쓰러움도 원망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몇십 년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애착 하나를 손에서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참고 견디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된다는 것도. 지금 영순 씨는 가게가 한가한 낮 시간
핸드폰을 뒤적이며 맛집 영상을 찾아봅니다. 요즘은 메뉴 개발이 소소한 재미입니다.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니 재밌는 영상들이 참 많더군요. 깔끔하게 편집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순 씨도 뭔가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